맨 처음에 다음 식부터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할게. 왜냐면 이 부분부터도 여기에 어떤 고법칙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 순서는 바꿔서 할게. 일단 경우의 수 먼저 한다. 쪽수는 나중에 개념 설명하고 어쪽 펼쳐달라고 이야기를 할게. 자, 경우의 수는 일단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었니? 2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지. 이 경우의 수가 뭐야? 경우의 수. 이게 주사위. 어? 주사위 맞아. 그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되고. 맞아. 그럼 얘는 뭘까? 수색이야. 뭘 세는 거라고? 수요 대기. 수를 세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얘는 가지수야. 가지수. 근데 뭐의 가지수를 세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볼게. 자, 어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할게. 원인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행이라고 해. 아까 주사위 이야기를 했잖아.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그 던지는 이 행위의 원인을 뭐라 그래? 시행.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뭐가 발생이 될까? 결과가 있겠지.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 무슨 건? 사건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해. 결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야? 그게 경우의 수잖아. 그럼 몇 개인데? 1이 나오는 결과도 있을 거고 그걸 사건이라는 겁니다. 2가 나오는 결과도 있을 거고 3, 4, 5, 6 즉 걔네들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조심해야 되는 거를 보면 일단 중복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리고 또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빠짐없이 뭐를 해야 된다? 수를 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는 얘야. 그냥 가지수 세면 돼. 뭐가 주어졌을 때? 특정 상황에 시행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의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 딱 세팅은 두 가지만 조금 하고 갈게. 첫 번째는 이래. 첫 번째는 경우의 수적 본질이 같은 상황. 수적, 글씨가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1대1.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좀 복잡 실험계 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1대1 대응할 거야. 1대1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구체화시키려고. 구체화시키려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사람 3명을 서로 다른 의자 3개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즉 경우의 수랑 방법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물었다라고 쳐? 그럼 봐.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런 시행이 일어났으니까 결과는 앉히는 결과가 몇 가지냐라고 중복 안 되게 빠짐없이 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몇 명이 등장을 했는데 3명. 그리고 의자는 몇 개가 나왔는데 3개. 그래서 의자 하나에 한 명씩 앉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걔를 한 번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감이 있잖아. 그리고 얘가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하겠다? 구체화시키겠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첫 번째, 대문자를 쓰거나 소문자를 쓰거나 수를 사용해가지고 구체화시킬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서로 다른 3명을 대문자를 써서 A, B, C라고 놓으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라고 구체화가 될 거 아니야. 파악하기가
짙다라는 소리라고. 그 다음에 이 의자는 뭐라고 해볼까?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이렇게 놓아서 내가 따지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우리끼리.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적 본질이 같다라는 건 말은 좀 어려 보여도 첫 번째는 경우의 수가 본질이 같다라는 건 경우의 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가지수가 같다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서로 다른 사람 3명을 몇 개 의자에 3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꿀게. 서로 다른 낙타 3마리를 서로 다른 우리 3개의 가두는 방법의 수를 물었다라고 쳐. 우리는 아직 몇 가지인지는 셀 수는 없겠지만 얘랑 뭐 할 것 같아? 답은 같다. 그게 경우의 수적 본질이 같은 상황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나중에 뒤에 연결이 돼. 이해돼? 자, 그럼 생각해봐라. 어차피 얘도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무슨화시키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대문자 써서 얘 우리 3개도 숫자 1, 2, 3의 구체화 대응했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와 얘가 어때? 구하는 구조는 똑같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 여기까지 세팅 끝났으면 이제 볼게. 제일 먼저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무슨 분류를 해야 돼? 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분할적 사고, 얘도 없는 말이다. 우리끼리 약속이다. 분할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케이스 분류를 할 거고, 얘를 왜 할 거냐 라고 물으면 이유, 단순화 시켜서 풀려고. 복잡하게 풀기가 힘드니까 단순화 시키는 거야. 복잡한 걸 계속 줄여나갈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분할적 사고를 이용해서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얘야. 실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야 돼. 어떻게 쓸 거냐면 법칙을 쓸 거야. 법칙. 근데 그 법칙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얘도 4가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여기까지 해도? 그래서 얘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공식을 최대한 써야 돼, 배제해야 돼? 안 쓰고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 이렇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처음에는 뭘 배우고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 뒤에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것을 배워. 얘를 해보고 얘를 배워. 근데 얘가 뭐냐면 공식이야. 그래서 뒤에서는 공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풀 수 있는 게 공식이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 몇 차 방정식에서만 근해 공식 쓸 수 있냐? 1차 방정식에서 못 쓰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공식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공식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다라는 소리야. 그럼 많으면 공식 적용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풀어야지. 일반적으로 풀고 이 공식이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분할적 사고부터 볼게. 쌤도 인간이라 갖고 처음에 낯을 좀 가리거든. 그래서 이미 좀 말이 좀 떨리거든. 우리 여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좀 이해하시고. 무슨 말 있었으면 바로 이제 욕했겠지. 다들 웃네. 자, 분할적 사고의 첫 번째. 대상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거나, 두 번째는 뭐 분류하거나, 뭐 기준? 야, 너네 배운 애들. 자리 기준으로 하거나. 자, 그 다음은 배열 전. 배열은 안 했다는 사람. 배열 전 모든 상황. 이야기 다 해줄게. 세 번째는 개수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4가지야.
자 그럼 아까 이 예를 들었잖아. 이 첫 번째 상황에 첫 번째 대상 기준으로 해볼 거고 자리 기준으로 해볼게. 대상 기준으로 할 때는 이래. 그럼 이 사람 3명을 A, B, C라고 했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야 총? 3개. 3개야. 그럼 이 대상 기준에서 A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기준? B. B, C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원인 즉 시행은 제 3명을 의자 몇 개 놓는 거야? 3개 그냥 앉히는 거잖아. 의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림 형태로 해서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대상 기준으로 하는데 그 대상을 A라고 한번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즉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빠짐없이. 그럼 이 A 기준으로 했을 때 A 기준 이 A가 어디에 올 수 있는 상황? 1번. 1에 올 수도 있고 A가 어디에 올 수도 있고 2번. 2에 올 수도 있고 A가 어디? 3번 의자에 올 수도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케이스가 3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야 3명을 의자 3개 한 번에 내가 결과를 세는 게 편해? 아니면 이렇게 줄여서 세는 게 편해? 줄여서 세는 게 편하니까 그냥 단순화시키겠다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예.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대상 기준을 알겠고 이 1번 상황에 뭐 기준으로 해볼까? 자리 기준으로 해볼게. 그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도 있을 거 아니야? 몇 번 자리 기준으로 해볼까? 1번. 뭐로 해도 똑같아. 1번 자리로 해볼까? 그럼 1번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나눠보겠다는 소리야. 케이스 1은 뭘까요? A. 1번 자리에 누가? A.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상황은 C. C가 올 수도 있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야지. 빠진 거 있어? 없어. 그럼 얘로 구한 하나 다 구한 거랑 얘 구한 거랑 결과는 어떨까? 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푸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고 얘 기준으로 너네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자리 기준으로도 너네가 세팅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해도 돼? 예. 자, 그 다음에 개수로 분류한다. 배열점 보는 상황. 이건 한번 원래 안 해주는 애 해볼게. 세 번째 얘. 남자 2명. 남자 2마리. 공주님 2분. 교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남자 2, 여자 2이잖아. 네. 그럼 우리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된단 말이야. 케이스를 제일 먼저. 그럼 대상 기준으로 할지 얘로 할지 얘로 할지 얘로 할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배열전 모든 상황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배열전이라는 소리가 뭐야? 배열을 안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빠짐없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소리야. 어떤 상황이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 2명을 구체화하면 A, B라고 할게. 여자 2명을 1, 2라고 할게. 얘를 배열을 시키되 남자, 여자 교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배열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 그럼 당연히 어떤 상황? 남자, 라고 배열되는 케이스 상황이 있겠지라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연함도 생길 수가 있겠지. 네. 그게 얘야.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A, B를 여기다가 뭐 할까?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세 번째다.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해됐고? 그 다음 자, 네 번째 얘다. 네 번째 얘. 자, 개수로 분류하는 거는 얘가 좀 괜찮을 것 같다. 0에서 3까지 숫자 카드가 4장이 있대. 근데 내가 이 4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고 싶대.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그리고 각각 한 장씩만 쓸 수 있다. 중복해서 못 쓰고. 얘를 내가 만약에 셀 때
상황을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지 편하게 내가 단순화해서 풀 거 아니겠냐? 근데 여기에서 지금 풀기 나름인데 뭐가 들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0이 들어갔다는 거거든. 0의 기준에서 개수로 생각을 하면 이 세 자릿수에서 이렇게 해보자. 케이스 1 0이 몇 개 올 수도 있냐? 0개 쓰일 수도 있고. 아 이거 중복 안 된다 그랬나? 중복 된다로 갈게.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0에서 3까지 몇 장이 있는데? 4장이 있는데 0, 1, 2, 3 4장이 있는데 3 몇 개 쓸 수 있고 3번 다 쓸 수 있고 2도 3번 다 쓸 수 있고 중복된다? 그때 나는 케이스를 나누고 싶은데 걔가 몇 개 생기는지 0이 몇 개? 0개 0이 몇 개? 그 다음에 0이 몇 개 쓰일 수도 있어? 0이 2개 0이 3개 쓰일 수는 없지. 3개가 쓰이면 0, 0, 0인데 얘 세 자릿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껏해야 0이 몇 개 오는 거? 2개. 뭐 1, 3, 빵 몇 개 오는 거? 1, 2, 3 이렇게 0이 몇 개 오는 거? 이렇게 0 기준으로 개수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개수로. 그게 얘야 얘. 알았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황으로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 이제 좀 진정이 되는데 익숙해진 것 같은데. 너무 여기가 이쁜 친구들이 많아서 밝아가지고 이제 쑥스러운데. 여기도 빛나는 친구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법칙 할게. 법칙. 그리고 적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법칙도 네 가지인데요.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합법칙, 복법칙밖에 없거든. 네, 몇 개만 더 추가할게. 수형도 그리고 센다의 법칙. 하나하나 센다라는 센다의 법칙. 그래서 얘는 보통 너네가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거거든. 노가다. 자, 그래서 이 법칙에는 이제 케이스 분류했으면 그 경우마다 하나를 뭐한다? 세야 된다. 근데 그 셀 때 쓸 수 있는 법칙이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수형도부터 볼게. 자, 여기에서 수는 가지, 나뭇가지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배웠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지. 이 수용도가 뭐냐면 아까 여기다 적을게. A 대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A가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올 수 있다. 이 케이스 1에서 세보면 여기서 셀게. 여기서 셀 때 B, C 여기 앉혀야 되는 거잖아. A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누구 올 수 있냐? B. 그리고 B도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눌 때 가지 모양 닮았다라고 해서 수형도. 그럼 A, B야. 그럼 여기 누구 오는 거야? C. 그래서 이렇게 가지 모양. 여기는 뭐지? 그래서 얘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빠짐없이 잘 셀 수 있어. 그래서 수형도 쓸 때는 그냥 수형도 쓰면 돼. 어차피 얘도 봐봐. 이 A지. 잘 들어봐봐. 아까는 1번 자리에 있었다. 근데 얘는 뭐 몇 번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어? 2번 자리. 그럼 생각을 해봐라. 남은 몇 자리에? 두 자리에 B, C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나 상황은 다르지만 구조는 어때? 똑같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팅한 게 값이 뭐였어? 경우의 수적 본질은 같겠네. 그럼 얘 개수나 얘 개수나 얘 개수나 다 같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 셀 필요 없이 하나만 세 가지고 몇 배 치면 돼? 상황의 수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게 곱법칙이야. 곱법칙.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얘랑 다른 거 같아. 가지수가. 또는 잘 모르겠대. 그때는 뭐 쓰는 거야? 합법칙. 하나 그 경우를 구해가지고 싹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다시 이렇게 해볼게.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가는데 거쳐서 또 C를 가는데 A에서 C를 가는 가지수를 구하래. 그러면 생각해봐봐.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갈 수는 없잖아. 어디 거쳐서 가야 돼? 그러면 한 번에 세 개에 좀 불편하니까 A에서 B 가는 경우에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고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냐? 세 가지 케이스. 그럼 얘 경우당 몇 개? 두 개. 얘도 B에서 C 가는 게 두 개. 얘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만 세면 될 거 아니야. 두 개의 경우인데 몇 개 사항인데? 세 개. 그것도 곱법칙.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얘도 방금 셌잖아. 얘도 두 개. 그게 여기 두 개. 상황 케이스가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구조는 똑같다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해돼?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에서 여기면 B에서 C 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 상황도 다 똑같았으니까 세 가지였는데 얘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그 케이스는 다르잖아. 지수가. 그래서 뭐 해준다? 그 상황을 세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합법칙.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전략 자체가 케이스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에 맞게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합법칙이랑 곱법칙이랑 보통 각각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한다? 섞여서 나오는 경우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형태가 아니라 문장 문제라서 항상 우리가 읽어내는 기준을 연습을 해야지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 자, 그 다음에 샌다이 법칙은 경우를 나눴거든. 근데 얘가 5개야. 얘 세보니까 얘 세려고 하니까 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얘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도 세려고 하니까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한 가지래. 그럼 이런 거를 하나 어차피 뭐 해야 돼? 세야 될 때 아무 규칙이 없을 때 보통 그냥 뭐다? 노가다라고 하고 그냥 우리끼리는 샌다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좀만 이제 얘 두 개를 조금 해볼게. 합법칙은 개념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시에 적어볼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합법칙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얘 표현도 알아두고 곱법칙을 우리가 쓰세요라는 거는 어떨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곱법칙을 쓰세요라고 되게 뭐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봐라. 문제를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남학생인데 남학생인데 상이 데이트를 가려고 코디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의, 상의가 있을 거 아니겠냐, 코디는. 그래서 두 가지 입고 이제 소개팅을 가려고 한다. 근데 상의가 4벌이야. 집에 들고 있는 게. 하의는 3벌밖에 없어. 그럼 내가 그 소개팅을 나갔을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이 옷의 가지수가 총 몇 가지야? 12가지. 라고 하면 얘를 쓸래 라고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 입고 바로 나가면은 바로 구속 아니야? 풍기물란? 하의 안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 입고 뭐 해야 돼? 얘 입고. 근데 그거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앞으로 순차적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라고 할 거고, 개념 순차적 개념, 그러니까 상의 입고 그리고 하의 입고, 또는 하의 입고 뭐하고 상의 입고, 그때를 뭐라고 할 거라고? 순차적 개념이 들어가면 무슨 법칙? 곱법칙. 얘도 마찬가지다. A에서 C를 가는 경우였는데 A에서 C로 바로 못 갔고 B를 거쳐서 갔잖아. 그럼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지. 근데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도 뭐 납득이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정확히 뭐가 더 유리해? 순차적 개념. A에서 어디 갔다가 B 갔다가 B에서 또 다시 C로 가면 순차적이니까 그냥 곱법칙 이렇게 생각하라. 알았지?
그래. 마지막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다. 케이스 분류를 항상 경우의 수를 문제 풀 때는 먼저 분류하고 단순화시키고 각 경우에서 세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경우마다 똑같아. 그 경우마다 아까 해봤지. BC, CB 얘도 BC, CB 경우의 수적 본질이 뭐하면 같으면 곱법칙이 걸라. 그러면 각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적 뭐가 본질이 뭐하면 같은 상황이면 그냥 곱법칙 쓰면 돼. 말이 어려운 거지. 얘나 같아. 야 그러면 당연히 머리 총 맞은 거 아니야? 다 셀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만 세서 그냥 상황 곱하면 되겠다. 그게 곱법칙 해서 얘랑 얘 해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얘는 각 케이스마다 하나하나 조금 빠짐없이 세려고 해봤더니 경우의 수적 본질이 뭐 하거나 다르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하나를 뭐 한다? 세서 더하겠다라는 게 합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 여기까지 돼? 네. 그럼 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이거 줘도 되지? 요거 하고 쓰임. 첫 번째로 어떻게 쓰일 거냐면은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또는 그 약수들의 총합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경우에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 초등학교 때 12라는 게 있으면 얘들아 여기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기에 출발은 뭐로 잡아야 되고 곱해져야지. 곱으로 나타났을 때 그 곱 하나하나의 수가 약수다라고 하거든. 네. 그럼 제일 작은 게 뭐니까 1, 얘는 12, 그래서 1이 약수고 12가 약수야 얘들아. 자 그리고 하나는 1보다 큰 게 뭐지? 2,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찾았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약수가 뭐다? 6개라는 건 알잖아. 즉 얘는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개수.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걔네들의 뭐다? 총합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숫자가 만약에 12가 아니라 졸라 커졌다고 해봐봐. 한 128 이 정도. 그럼 걔 일일이 이렇게 내가 구하기는 힘들 거 아니야. 그런 제약 조건에 놓였을 때 실제 어떻게 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그럼 얘가 초등학교 때야. 그럼 중학교 때는 너네 기억하니? 얘를 무슨 분해 했었니? 소인수분해 했잖아.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얼마다? 해서 지수에 얼마씩 더해서? 지수에 소인수분해 했다. 네.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 그게 약수 개수래. 그럼 얘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고등학교 과정은 왜 1씩 더하는데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출발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곱하기로 연결되면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잖냐. 네. 그럼 생각해보면 12는 소인수가 2 하나 또 다른 소인수 뭐 있나? 3 하나. 그리고 2의 인수가 몇 개 있는데 2개. 3의 인수가 몇 개 있는데 하나. 그럼 곱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경우가 서로 다른 소인수가 몇 개니까 2개. 2개니까 잘라서 몇 개의 경우로 생각하면 돼? 두 가지가 곱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봐. 2가 몇 개 있는데 그럼 쓸 수 있는 상황이 몇 개 케이스인 건데 2개 있어. 2가 2개 있다?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이 2를 몇 번 쓰는 경우? 한 번 쓰거나 2를 두 번 쓰거나 2를 안 쓸 수도 있지. 예. 그 다음에 3이 있는데 3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는 게 3을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3을 쓰는 게 한 개 쓰는 경우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2 기준에서 내가 케이스 분류할 수도 있고 3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얘 기준으로 하면 소인수 몇 개 상황이 발생되는데? 3개. 그럼 각 상황당 곱해서 약수잖아. 지수가 0이면 밑에 값에 상관없이 얼마야? 1이거든.
얘 곱하기 얘인 경우에 약수 뭐가 생기고 1 1에 뭐가 곱해서 3 곱해서 3이 생기고 몇 개 생겼냐? 개수는 두 번째 케이스는 2의 1제곱 즉 한 번 쓸 수도 있잖아. 얘의 상황도 곱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얘네 곱해서 나올 거 아니야. 몇 개? 두 개. 얘도 곱해서 나올 거니까 몇 개? 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법칙 써야 되는 거냐? 곱법칙.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한 거는 2라는 소인수 기준으로 내가 개수로 분류한 거고 이렇게 경우를 셀 때 얘의 경우의 수적 본질이나 얘나 다 같을 거니까 하나가 두 개니까 상황이 총 3개니까 곱하면 6개라고 이렇게 곱하는 곱법칙 적용시키면 되고 이 1을 더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2라는 소인수를 쓰지 않는 경우 3이라는 소인수를 쓰지 않는 경우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걔가 1씩 더해진 거라고. 그 왜 굳이 약수의 개수면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문제를 뒤집을게. 만약에 얘 약수들 중에서 2의 배수인 거를 골라라. 약수 중에 2의 배수인 것은 몇 개야? 라고 할 때 공식 적용으로 풀면 못 푸는 거지. 야, 2의 배수라는 거는 2의 인수가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상황이 2는 하나, 둘, 세 개 했는데 얘 2 있어? 없어? 있고 얘도? 있고 얘는? 없잖아. 그럼 얘 상황은 어때? 날라가야지. 그럼 몇 개 상황만 세면 돼? 2개. 그럼 답은 몇 개가 돼? 4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셀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지. 이해돼? 네. 얘까지 됐다.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하는 거는 한번 볼게. 총 몇 가지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6개. 그럼 봐. 곱했다라고 칠게. 2의 빵제곱을 여기에 곱했지. 3에 얼마? 예. 더하기 2의 빵에 얼마? 3에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개념이야? 요렇게 되고 또 적어보면 2의 1제곱에 얼마 곱해? 3빵 2의 1제곱의 상황에 3에 얼마?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상황에 3의 빵에 2의 제곱에 곱하기 3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많이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졸지 말고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이 보이지? 보통 무슨 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공통인수를 묶어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얘도 공통인수가 이미 얘다라는 거 알지? 묶어주게 되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빵제곱에 3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3의 빵제곱에 3의 1제곱 쓸 수 있겠지? 근데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와 얘가 싹 다 어때? 또 똑같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 있어 없어? 얘 빵 더하기 얘 나머지는 2 얼마? 얘도 묶이는 것에 나머지 2 얼마?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약수 총합 공식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서로 다른 게 몇 개였는데 몇 개 곱이야? 2개 곱이야. 만약에 소인수가 3개가 있으면 몇 개 곱이야? 3개 곱이야. 근데 그 각각의 안에는 뭐냐면 네가 총 몇 개까지 쓸 수 있는데 2개까지. 그럼 2의 몇 개 중에 빵에서부터 1, 2를 다 더하면 돼. 얘가 3의 몇 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부터 빵 제곱부터 3의 1제곱까지 더하면 돼. 예를 들어서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2의 세제곱, 3의 2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총 서로 다른 소인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2가 몇 번 쓰일 수 있고 2가 3이 몇? 이렇게 되고 5가 이렇게 될 수 있겠네라고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럼 큰 상황은 얘로 기준 상황을 나눌게. 케이스가 총 몇 개고? 야, 쉬는 시간 줄 거니까 좀만 힘내봐봐. 4개고 그럼 단순화 시켰지. 얘 하나 상황 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좀 더 단순화됐잖아. 근데 얘도 좀 세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너무 많아.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분할적 사고로 단순화 시켜야 되지. 단순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고정시켜 나가는 거거든. 그럼 얘의 경우도 몇 개 상이야?
그럼 얘 하나 상황당 몇 개인데? 두 개. 얘 상황도? 두 개. 그래서 얘가 하나 상황이 두 개고 각 상황당 경우의 수적 본질이 똑같으니까 얘 하나 생개 몇 개 상황이 있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네. 그럼 얘 상황이 총 이 3 곱하기 이 6개, 6가지야. 맞지? 맞아요. 그럼 얘 경우도 똑같고 얘 경우도 똑같아요. 얘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하나 단위 상황당 몇 개 상황이니까 네개 상황. 결국 얘가 된다라고도 되는 건데 식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왜 이렇게 돼 뽑혀 나가는지를 너네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약수 총합 구하라. 서로 다른 소수가 몇 개인데? 세 개. 몇 개 곱해야 되는 건데? 세 개. 여기는 2 있으니까 2에 어디에서부터 출발? 빵. 2에 2에 2. 2에 3. 까지 그냥 3에 2개까지 있으니까 3에 얼마에서부터? 빵. 3에 1, 3에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5에 빵, 5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졸지 말고 그래. 됐지? 예.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봐봐. 좀 많은데. 야 그럼 10분 먼저 줄게. 10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잠 좀 깨고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더 해야 된다.